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일로 동네 창피에 이사까지 한 30대 주부입니다. 아무리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이런 일로 시댁에 등을 돌리고 이사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지혜롭지 못한 며느리가 시부모를 이혼시켰다며 저를 원망하시더라고요. 그 일로 남편과 시아버지도 크게 싸우고 지금은 두 분 다 연락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시아버지께서 두 분의 이혼이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어머님께 바람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송충이는 뽕잎을 먹고 살듯 사람도 살던 대로 살아야 하는데 괜히 옆에서 헛바람을 불어넣어 사람이 그렇게 된 거라고요. 시부모님은 겉보기엔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분들이셨습니다. 다만 대놓고 크게 싸우는 일은 없었어도 평소에 무뚝뚝하신 시아버지 때문에 시어머니가 속상해하는 일이 많았어요. 아버님께서는 고집도 세시고 뭐든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편이시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분이시다 보니 시어머님은 평생 그게 한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제게 살갑고 다정하게 굴 때마다 엉뚱하게도 그 불만의 화살이 저한테 쏟아지곤 했습니다. 지영아, 이것 좀 먹어봐. 차려진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왜 풀만 먹어? 쟤는 손이 없다니? 알아서 먹게 좀 둬라. 내가 내 마누라 챙긴다는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래? 아이, 둬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밥상에서 그런 말이 한번 오가다 보면 괜스레 시어머니께서는 못마땅하다는 듯 노려보곤 했죠. 그 밖에도 외출할 때 팔짱 끼고 다니는 거, 손잡고 다니는 것도 다 못마땅해 하셨어요. 너네는 창피한 줄을 모르니? 밖에 나와서도 그렇게 티 안 내도 너네 부부인 줄 다 안다. 부부가 손잡고 다니는 게 뭐가 어때서요? 커플이고 부부고 그런 사람 천진데. 남사스럽게 남편 좋아서 환장한 여자처럼 보여서 그렇다. 그게 뭐가 어때서요? 남편이 좋아서 그러는 거지 싫어서 그러겠어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곤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 너무 조선시대 사람처럼 그러지 마세요. 저도 적당히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라 못마땅했어도 그러려니 했는데 그 횟수가 잦아지니 저도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라잖아요. 근데 영양가도 없고 괜한 심술처럼 느껴지는 말을 여러 번 듣자니 저도 성질이 나서 남편을 잡았어요. 아, 어머니 그런 소리 하는 거 좀 못하게 하면 안 돼? 시댁 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나 저렇게 남한테 의미 없는 잔소리 하는 사람 처음 봐. 이래서 시자는 시자라고 하나보다 쉽다고. 지영아, 그래도 그렇지. 시자라는 말은 좀 그렇다. 내가 오죽했으면 그래? 너는 우리 아빠가 만날 때마다 사사건건 괜한 시비 걸면 만나고 싶겠어? 시댁이 무슨 벼슬이야? 왜 엄마 아빠도 안 하는 잔소리로 자꾸 기분 상하게 저러시는데 그럼 너라도 나서서 못하게 해야지. 아이, 알았어. 말하면 되잖아. 남편은 자기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처음엔 제 스트레스를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몇 번 강하게 항의하니 의식했는지 어머님께서 괜한 시비를 거실 때마다 말려주긴 하더라고요. 너는 왜 어울리지도 않은 청색 치마를 입었냐? 어머니, 어머님 눈에 안 어울린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 상처예요. 그럼 안 어울리는 걸 안 어울린다고 하지 잘 어울린다고 짝짝꿍 박수라도 쳐달라는 거야? 뭔 놈의 며느리가 따박따박 지 할 말 다 하고. 나 때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예 하고 가서 갈아입고 왔다. 아이, 진짜 엄마. 억지 좀 부리지 마. 나 살면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옷 한 벌이나 사주고 이야기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지금 저기 가서 하나 사주던지. 가? 간다고? 남편이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면 든든하기야 했지만 문제는 늘 보복성 잔소리가 따른다는 거였어요. 남편을 휘어잡고 사니 좋냐느니
남들이 보면 흉본다느니 그러시면서요. 그게 정말 저희 부부를 위한 이야기고 어머니 신념이 그러시다면 답답하기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심술이었어요. 사람이 마음은 표정에서 다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미용실에 갔다 와도 뭐가 바뀐 줄도 모르고 립스틱 색깔을 바꿔도 립스틱을 발랐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머님께 무심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내가 머리를 빡빡 밀고 와도 모를 거다.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무심한지. 내가 아주 차라리 돌이랑 살지, 돌이랑. 어디 돈 벌어다 주는 돌 있으면 갔다가 살아보시든지. 이 옆에 언내가 심심하니 쓸데없이 그런 걸로 쉰소리하지. 그렇게 한가하면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든가. 허구한 날 그놈의 돈. 내가 식모야 뭐야? 세상에 어떤 식모가 진명이를 가지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어? 애 둘 낳고 진명이 받아서 갔으면 됐지. 이제와 무슨 아양이라도 떨어달라는 거야 뭐야? 나이 들어 노망이 났나? 그놈의 팔지도 못하는 집 명예 가지고 아주 평생을 울고 먹네. 그렇게 생색낼 줄 알았으면 받지도 않았어. 그럼 줘! 달라고! 그런 싸움을 한 뒤면 꼭 제게 시비 아닌 시비로 돌아왔고 저는 그때마다 너무 곤욕스러웠습니다. 친정엄마 말로는 평생을 그런 무뚝뚝한 남편과 살아온 자기 처지가 다정한 자기 아들 끼고 사는 며느리랑 비교되니 질투가 나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평생을 살아온 시아버님께 어머님 비위 좀 맞춰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고집도 세고 자기 신념이 강한 분이셨으니까요. 남편 말로는 두 분이 말다툼이 잦아진 게 아버님 정년 이후인 것 같다더라고요. 맨날 붙어 있다 보니 더 싸우는 거지. 그래도 아빠 회사 다닐 때는 종일 혼자 있는 시간도 있고 하니 친구랑 전화도 자주 하고 나름 풀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빠가 맨날 집에 있으면서 감시 아닌 감시를 받다 보니 그러는 것 같아. 두 분 싸움에 등 터지는 건 저희 부부라 대책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저에게 나름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머님께 취미라도 생기면 아버님과 부딪힐 일이 적고 새로운 즐거움이 생기겠다 싶었거든요. 남편은 평생 취미랄 것은 뜨개질밖에 없었던 어머니라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좋은 생각 같다고 밀어붙였어요. 그게 결국 이 모든 일의 씨앗이 된 것이고 시아버님도 그것 때문에 저를 원망하신 거였어요. 어머니, 취미생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취미? 갑자기 무슨 취미? 나이가 들수록 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말이 주변에서 취미로 도예나 걷기, 식물 가꾸기, 뭐 그런 취미 즐기시는 분이 많다더라고요. 근데 이왕이면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는 취미가 좋으시다고 저희 부모님도 얼마 전부터 골프 시작하셨거든요. 이 나이에 취미는 무슨,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엄마, 그러지 말고 생각해봐. 이왕이면 운동도 되지 건강에 도움되는 취미 하나 만들면 좋지. 종일 아빠랑 한 집에서 부딪히지 말고 좀 나가보라니까. 내가 나간다고 뭐 네 아빠가 잘 다녀오세요 하고 잘도 그러겠다. 아빠는 내가 설득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하고 싶은 건 무슨, 뭐 송현이 엄마 보니까 수영 재밌게 다니는 것 같기도 하더라만. 수영 완전 좋죠. 그게 뛰는 것보다 더 운동이 된대요. 어머니 관절도 안 좋으신데 걷는 것보다 수영하는 게 훨씬 낫죠. 저희가 회원권 끊어드릴 테니까 해보실래요? 회원권을 해준다고? 정말로? 그럼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아들이 그 정도도 못할까 봐요. 어머님은 싫지 않은 기색이셨습니다. 아는 분이 수영하고 계셔 그런지 해보고 싶은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은 다 늙어 무슨 수영이냐고 난색이었지만요. 네 엄마가 진짜 노망이라도 났나 보다.
다 늙어 그럼 남들 앞에서 속살 다 내놓고 다니겠다는 거야? 뭘 또 다 내놓고 다녀? 수영복 입는데. 그거나 나이 든 여자가 허벅다리 드러내놓고 수영하는 게 보기 좋은 줄 알아? 누가 남들 보라고 수영복 입어? 수영 때문에 입는 거지. 실없자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얼음물이나 가져와.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 나이일수록 밖에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운동하셔야 울적해지지 않는데요. 요즘 나이 들어 우울증 걸린 분들도 얼마나 많으신데요. 그게 다 한가해서 그런 거야. 마음 편안히 우울증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는 거지. 하여튼 네 엄마는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지. 진짜 아빠. 엄마한테 말 좀 가려서 해. 며느리 앞에서까지 그렇게 해야겠어? 자기 마누라 위치는 남편이 만드는 건데 아빠가 밖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면 남들도 엄마 무시하지. 무시는 무슨. 아버님, 오전에 한 타임 수영하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수다도 떨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버님은 어머님께서 행복하신 게 싫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돈 드는 거 아니야? 돈이 뭐 썩어나? 가뜩이나 나도 퇴직해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 없는 마당에. 걱정 마세요. 어머님 회원권은 저희가 끊어드릴게요.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저희 부부는 마뜩찮다는 시아버님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그렇게 어머님의 취미 생활이 시작될 수 있었죠. 수영을 시작한 어머니께서는 눈에 띄게 활력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취미가 생겨 그런지 저한테 괜히 심술 부리는 일도 없어졌고 늘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시니 좋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드릴 거라는 후회가 될 정도로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어머니께서 취미 생활에 빠져도 너무 푹 빠져버리신 거예요. 네, 아빠. 엄마? 엄마를 왜 나한테서 찾아? 집에 없어? 오늘 주말인데 수영장 나갔을 리는 없는데, 전화는 안 받고? 알았어. 일단 내가 해볼게요. 왜? 어머님 찾으셔? 오전에 나가서 아직도 안 들어온다고 우리 집에 있냐는데? 우리 집에 혼자 오실 일이 뭐가 있다고. 괜히 우리 보고 어머님 안 들어오신다고 화내신 거 아니야? 왜 아니겠어. 대신 좀 찾아서 들어오게 하라는 거지. 그나저나 주말인데 종일 어딜 나가셨담?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분명 수영은 평일 오전권을 끊어드렸는데 아버님 말에 따르면 한 번 나가면 함흥차사더랍니다. 아침에 나가 저녁 때가 되기 전에 들어오기나 하면 다행이래요. 그런데 그게 주말까지 이어지니 아버님 딴에도 좀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어디세요? 나 여기 같이 수영하는 사람 집에 와서 놀고 있어. 그러시구나. 아버님 전화 못 받으셨어요? 아버님이 어머님 찾으시던데.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네 아버지가 찾을 만도 하다. 근데 나한테 전화는 안 왔는데? 아버님께선 하셨다고 했는데 착각하셨나 봐요. 혜성 씨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알았다. 얼른 들어가 보마. 내가 연락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님은 취미생활로 활력을 찾아 너무 행복하셨던 반면 혼자 집에 남은 아버님은 반대로 외로운 시간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행복해지시면 두 분 싸우는 일도 줄어들 것 같았는데 오히려 부부 갈등은 더 늘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혼자 밥 먹는 것이었습니다. 처자식이 있는데 왜 본인이 밥상을 차려 먹어야 하느냐고 보통 불만이 아니었어요. 하루에 점심 그 한 끼 밥솥에서 밥 퍼다가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차려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동안 어머님을 수족처럼 부리시며 정말 편하게 사셔 저러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난 솔직히 아버님 그렇게 불만 느끼시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동안은 당연한 일들이 어머님 노력이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잖아. 글쎄, 엄마 노력 알아주는 분은 아니신데. 내가 보기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은데. 에이, 설마 그럴라고. 근데 그 설마가 그러더라고요. 주말 점심 약속을 잡아 만난 자리에서 아버님께선 저희 앞에서 대놓고 어머님 흉을 보셨거든요.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주부가 종일 집안 살림은 나 몰라라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는 재미에 푹 빠져서는 며느리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또 무슨 집안 살림을 나몰라라 해? 그렇게 갔다 와서 청소며 빨래며 내가 다 하는데 당신이 뭐 하나라도 하는 게 있어? 종일 밖에 있다 들어오니 살림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있어? 어제 콩자반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알기나 해. 음식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콩자반 시커매서 머리카락 빠진다고 뭐 그게 보였겠어? 그냥 빼고 먹으면 될 걸 가지고 시비야, 시비는. 뭐 시비? 내가 괜히 그래? 지금 괜히 그러고 있잖아. 내가 수영 다닌다고 집안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남들은 마누라 잘 갔다 오라면서 센터까지 꼭 마중 나오고 합디다. 세상에 어떤 벨도 없는 자식이 자기 마누라를 졸졸 쫓아다녀. 이 꼴사납게. 당신 같은 남자나 꼴사납게 보는 거지. 다들 부러워 죽어. 나는 평생 남들한테 부러움 살 일이 없겠지. 정신 나간 옆에 언니들한테 물들어서 별소리를 다 하네. 왜? 나 혼자 즐겁게 사니 배알이 꼴려서 죽겠어? 나는 평생 당신 곁에 붙어서 수발이나 들어줘야 하는데 하하호호 사니까 불만이 많겠지. 말 가려서 안 해? 내 말이 틀리진 않나 보네. 결과적으로 어머님의 취미로 행복해진 건 저나 어머님이었고 시아버님은 불행해지신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머님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오전에 나가셔서 종일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지면 아버님 입장에선 불만이야 있으시겠지만 그만큼 집에 계신 것보다 밖에 계신 게 더 좋으니 그런 거잖아요. 그게 싫으시면 아버님이 더 잘해주시면 될 텐데 무작정 논리도 없이 집안에 있으라고 하니 그러고 싶지 않겠죠. 아버님도 평생 열심히 돈 버셨던 만큼 어머님께서도 집안 살림 쉬지 않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 정도는 좀 봐주세요. 그동안 이런 시간 얼마나 보내고 싶으셨겠어요. 듣다 아버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아 한마디 거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화근이 되어 제게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자꾸 어머님을 밖으로 나돌게 부추겼다면서요. 거기다 아버님께서는 또 불만이 있었던 건 어머님이 자꾸 외모를 가꾸고 핸드폰을 잡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엔 집에만 있는 데다가 아버님이 안 좋아하셔서 미용실도 자주 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미용실에 가서 염색이나 파마도 하시고 자꾸 제때제때 화장품도 챙겨 바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본인을 가꾸면서 지인들과 즐겁게 연락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싶었죠. 저도 어머님이 뭐하고 다니는지 자세히는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은 어머님의 그런 변화가 너무 싫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한테 카톡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벼랑간 무섭게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진짜 그놈의 카톡? 아이 작작 좀 해. 오는 연락을 어떻게 막아? 자기한텐 연락 오는 사람 없으니까 괜히 또 시비는? 뭐야? 이젠 하다. 나 연락 오는 사람까지 막을 셈이야? 헛바람이 든 게 아니라 바람이 났지 바람이. 네 엄마 하는 꼬락서니를 봐라. 이 처벌이하며 손톱하며. 요즘 들어 엄마 표정도 좋아지고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래? 아빠도 그럼 취미생활 하나 해봐. 등산이 됐든 낚시가 됐든. 안 뭐하러 엄한데 헛돈을 쓰고 다녀? 하여튼지 간에 허튼 짓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허이구,
아주 무서워서 다리가 달달 떨리네. 즐겁게 사는 사람 셈 좀 그만 내고 본인 인생이나 사셔. 내가 언제까지 당신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죽을 줄 알았어? 흥, 어림도 없지. 말하는 뽐새하고는, 에휴, 그만 먹을란다. 왜 그러게 사람한테 헛바람을 들여서는. 시아버님께서는 밥을 드시다 말고 저를 흘끗 노려보시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저는 좋은 마음에서 제안한 건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마치 시아버님의 불만이 결국 저에게서 시작된 것처럼 구시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 편이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수영하며 지인들과 친목을 다지는 줄만 알았으니까요. 아버님 진짜 너무하시다. 어머님 표정 저렇게 좋아지셨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신 거야? 안 하던 짓 하니 불안해서 그러시나 보지. 근데 웃기더라. 엄마한테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이 엄마 관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좋은 의미의 관찰이겠어? 나는 이참에 어머님도 살림 반 은퇴는 하셔야 한다고 봐. 즐겁게 사시니 쓸데없는 불만 없고 얼마나 좋아? 그 불만이 아빠한테 옮겨가서 문제지. 저는 시간이 지나면 아버님도 어머님의 변화를 자연스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부부이니 아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뭔가 깨달음이 생길 거라는 기대도 있었죠. 그런데 사태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벼랑간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부부싸움을 한 모양이시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휴, 몰라. 나 너희 시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두 분 싸우신 거예요? 아니, 또 왜요? 무슨 일이시길래 집까지 나와요? 누구한테 뭔 소리를 듣고 온 건지 아주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잡는다 잡아. 내가 아주 서러워서 못 살지. 어머니, 일단 들어오세요. 그런 일은 또 처음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억울하시다며 눈물까지 보이셔서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다고 남편이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죠. 남편은 베란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다가 뭐라고 따져 묻기도 하더니만 한참 뒤에야 들어오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시래? 아빠 지인분이 엄마를 그 수영장에서 봤나 봐. 손주 수영교실 데려다 주려다가 아빠 친구 아내분이시래. 그래서? 근데 그분 하시는 말이 엄마가 남자 수영 강사한테 들러붙어서 아양을 떨고 있었다지 뭐야. 뭐? 지인분한테 그 말 듣고 열받으신 모양이야. 아양이 뭐야, 아양이. 어떻게 친구 와이프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진짜 대체 뭘 했길래? 엄마! 수영장에서 뭘 했길래 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내가 뭐, 남들이 보면 뭐 불륜이라도 저지른 줄 알겠네. 수영 강사한테 자세 좀 봐달라고 한 게 그게 그렇게 문제야? 모든 운동에 강사가 있는 건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안 보였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야? 하여튼 너도 네 아버지랑 똑같아. 어쩜 그렇게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지. 아주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내가 뭐 그 새파랗게 어린 놈한테 수작이라도 부렸다든? 아예 없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아줌마가 뭐하러? 자긴 손주 뒤치다거리나 하고 사는데 나는 즐겁게 살아서 셈이 나서 그런가 보지. 나는 캥길 거 하나 없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다고. 두 분은 그 일로 크게 싸우셨고 아버님께서 어머님 보고 수영장 그만 다니라고 해서 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고 자식이고 자기 편 들어주는 이가 하나 없다 서러워 우시는데 너무 난처하더라고요. 근데 아양 떨고 있었다는 말이 너무 주관적인 말이잖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단순한 수영 강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싶어 의아했죠. 아버님이 직접 보신 것도 아니니 너무하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그날은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돌아가셨는데 며칠 뒤 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런 거 아니라고 딱 잡았다며 자기 거짓말쟁이로 몰았다며 그 지인 아내분께서 이번엔 영상을 찍어 보내신 거죠. 수영장 내부에서 찍은 건 아니고 로비에서 찍은 영상이었는데 제가 봐도 아차 싶긴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수영 강사 팔짱을 끼고 올려다 보시면서 몸을 이리저리 비틀고 계셨어요. 귀 뒤로 자꾸 머리카락을 넘기려 하시는 거나 몸을 베베 꼬는 것이 확실히 좋아 보이진 않았죠. 그분이 왜 아양을 떤다고 표현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래도 모함이야. 이래도 거짓말이야. 왜 남을 함부로 찍어? 이거 초상권 침해야. 불법이라고. 증거가 나오니 말 돌리지. 이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여편네야. 아들뻘인 강사한테 매달려서 그러고 싶어. 다 늙어 이게 무슨 추태야. 시어머니께서도 증거 영상이 있으니 뭐라 더 말을 못하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어머님 외출 금지 명령을 내리시고 마트에도 못 가게 하셨어요. 영상을 보니 저나 남편도 어머니 편들어드리기 어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죠. 남편은 평생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인지 좀 실망한 눈치였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수영장도 못 나가고 집에만 계시더니 일주일 만에 아버님 몰래 나가버리시고 만 겁니다. 잔뜩 화가 난 아버님께서 연락 오셔서 같이 수영장에 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어느 정도 아버님과 뜻이 같은 편이라 서둘러 아버님을 모시고 수영장에 갔죠. 여러 아주머니가 모여 수영장 휴게실에서 수영 강사의 생일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잔치라고 해봤자 케이크 들고 촛불 부는 수준이긴 했지만 수업받는 아주머니들이 뭘 그렇게 바리바리 사들고 왔더라고요. 떡이며 과일이며 지극정성인데 어머님은 뭘 가져왔나 해서 봤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여편네가 자기 남편 생일에는 뭐 하나 사준 것도 없으면서 이게 뭐야? 이리 내! 돌려줘! 내가 강사님한테 고마워서 생일 선물로 주려는 건데 왜 당신이 난리야? 대체 뭘 주고 싶어서 외출 금지도 어기고 나갔는지 한번 보자고. 시아버지께서는 어머님이 종이 가방에 꽁꽁 숨겨둔 상자를 꺼냈고 그 안에는 무려 시계가 있었던 거예요. 시계 좋아하는 남편이 그 브랜드를 단숨에 알아봤고 시아버지보다 더 크게 화를 냈죠. 엄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린데? 비싼 거 아니야. 이리 내놓으라고. 아빠, 이거 500이야. 보증서도 있고 백화점에서 산 거 분명해 보이는데. 500? 시아버지는 기가 막혀 말도 못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어떤 수영 강사 생일 선물로 수강생이 500만 원을 쓰나요? 이건 좀 선을 넘었다 싶어 저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괜한 불똥 튀지 않게 잠자코 있는 게 최선이었죠. 아버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게 눈에 보이셨고 시계를 들고 그대로 돌아서 나가버리셨어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안절부절이고 괜히 저희한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성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좀 가서 말려봐, 응?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수영 강사한테 500짜리 시계 좀 줄 수 있지.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냐고 따져?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어머니, 너무하셨어요. 고작 수영장 3달 다니셔놓고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강사한테 써요? 나만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들고 있는 가방 좀 봐. 명품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야 더 잘 봐주고 연락도 잘해준단 말이야. 명품 갖다 바쳐야 잘해주는 그딴 수영장을 왜 다녀? 내가 진짜 이거 제대로 컴플레인 걸 거야. 하지마. 강사님 난처하시게 왜 그런 짓을 해? 아버님도 남편도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그 와중에도 어머님께서는 그 수영 강사 편을 들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싶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원래 이런 문화가 있나 싶었어요. 보니 떡이나 과일 같은 먹을 거 사온 사람 사이에 보란듯 명품 쇼핑백 들고 있는 사모들이 더러 보이긴 하더라고요. 듣자 하니 집이 좀 잘 살고 돈 있는 여자들이라는데 월권 10만 원도 안 되는 수영장에서 강사 명품 선물이라뇨. 그러나 그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화가 난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이 생일 선물로 쓴 돈의 출처를 찾다가 어머님께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수영장 다닌 그 3달 동안 담보대출을 받아 쓴 돈만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옷장에 백화점 새 옷들이 엄청 많고 꽁꽁 싸매둔 명품 가방도 발견되었죠. 종일 밖에서 아주머니들과 어울려 다니며 돈 있는 사람처럼 돈을 펑펑 쓰며 생색도 낸 모양이고요. 짐 싸서 나가! 여보. 여보고 나발이고 듣기 싫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왜? 여기 내 집이야. 내 집이 여긴데 누가 나가? 그래, 그럼 내가 나가지. 아버님께서는 어머님 짐가방으로 꺼내놓으신 가방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그걸 보고 안절부절 못하시면서도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 왜 그래, 아빠. 엄마, 빨리 잘못됐다고 빌어. 뭐라도 하란 말이야. 내가 뭐?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엄마! 아버님은 꼴도 보기 싫다는 듯 짐가방을 싸들고 그대로 나가버리셨죠. 남편이 급하게 뒤쫓아 나갔지만 이혼하시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셨어요.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시며 모텔방을 잡으셨고 그 다음날 남편을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내셨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걸 구겨버리시곤 아버님이 계신 모텔로 찾아갔어요. 내가 잘못했어. 보기 싫어. 누가 사과받고 싶댔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나한테 웃어주고 잘해주고 나같이 늙고 볼품없는 여자한테도 관심을 주니까 그래서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한 번만 봐줘, 응? 혜성 아빠, 내가 이렇게 빌게.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응? 어머님은 차가운 모텔 복도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들 부부 앞에서 체면도 없이 아버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간곡히 애원했죠. 그렇게까지 하시니 저도 남편도 할 말이 없었고요. 아버님께서는 지긋지긋하다는 듯 가방을 다시 싸들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그 사건이 일단락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수영을 그만두고 다시 예전에 그 무료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눈치 보느라 마트 한 번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워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디서 뭐라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보고했죠. 그 일로 아버님은 어머님 앞으로 해준 집 명의 이전을 했고 사용할 때마다 아버님께 문자가 오는 생활비 카드만 주셨습니다. 아빠가 많이 봐준 거야. 진명이 가져오는 거야 당연한 일인데 그래도 살림하라고 카드는 준 거잖아. 그렇지. 못 믿어서 한 푼도 안 주실 수도 있는데 나 괜히 눈치 보여 죽겠어. 어머님 그렇게 된 거 아버님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너 때문이야. 취미생활 즐기랬지. 집 담보로 잡아 선물 갖다 바치랬어? 내가 살다 엄마 저런 모습은 또 처음 본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 아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강사한테 선물 갖다 바치는 사람이 많대. 그게 불법도 아니라며. 당신도 전화해서 따졌잖아. 누가 선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주시는데 어쩌냐고 그러더라. 참나 어이가 없어서. 양심도 없어. 7만 8천 원짜리 수업 듣는 아줌마들한테서 수백만 원 명품 받고 싶냐고. 그나마 주시기 전에 들켜서 다행이지.
아버님은 그거 환불하셨대? 환불하고 대출 다시 채워놓고 엄마가 사고 한번 거하게 쳤지. 정신 좀 차려야 할 텐데.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나요. 남편도 저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뜬금없이 저희 아파트 단지에 어머님이 계신 거예요. 처음엔 연락도 없이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너 어디 갔다 오냐? 나 여기 친구 집에 들렀다 간다. 친구분 댁이 여기셨어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최근에 이사 왔어. 나 이만 가보마. 그냥 가시게요?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지. 마셨다. 시댁이 가깝긴 하지만 버스로는 2번 갈아타야 하는 곳이라 오기 번거롭다고 하시던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그 후로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치는 일이 종종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로 친구분 댁에 오시는 거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은 뒷동 경비 아저씨가 그러는 겁니다. 아까 가시던 분 어머님이셔요? 네, 저희 시어머님이요. 왜요? 적당히 좀 오시라고 해요. 사람 좀 곤란해 보이던데. 네? 곤란하다니 누가요? 시어머니라고 하니 내가 말하기가 좀 그렇네. 직접 물어봐요. 경비 아저씨는 말씀을 아끼셨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자주 오셔서 그런가 어머님 모르게 그 친구분이 잦은 방문을 부담스러워 하셨나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언짢은 기색을 보이시며 그런 거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 양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했더니 참 별난 양반이네. 왜 남의 일에 그렇게 오지랖이래? 아무래도 외부인이 드나들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친구분께서 불편해하시는 거 정말 아니죠? 아니라니까. 내가 뭐 싫다는데 억지로 갈까봐? 걱정 마라. 그 양반 아주 이상한 오지랖을 부리는구나. 하도 펄쩍 뛰기에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며칠 뒤 그 경비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이 뭔지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유, 괜찮다니까. 좀 받아둬요.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왜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강사님이 총각김치 좋아한다는 게 생각나서 조금 담갔어.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두고 간 파김치는 잘 먹었어요? 아휴, 내가 지금 형편이 그래서 그런 것밖에 못 해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이라도 해봐요. 내가 기회 봐서 챙겨줄게. 왜 이러세요 정말? 제가 언제 김치 담가달라고 했어요? 회원님, 아니 이제 회원님도 아니지. 아주머니, 저 진짜 아주머니 때문에 이사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자꾸 찾아와 곤란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웬 젊은 남자를 붙들고 신랑이 중이었는데 싫다는 남자한테 자꾸 뭔가를 건네고 있었죠. 가서 보니 정황상 그 남자는 수영 강사였고 어머님은 그 강사에게 반찬을 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장면을 남편과 함께 외출하다 돌아오는 길에 보게 되었고 화가 난 남편이 달려갔죠. 엄마! 깜짝이야. 혜성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혹시 어머님이세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집까지 찾아와서는. 자중하게 좀 해주세요. 센터까지 찾아오시는 것도 그렇지만 집 앞까지 찾아와서 이러시는 거 명백히 범죄 아니에요? 몇 번이나 그만 찾아오시라 하셨는데 사람 불편하게 왜 그러시는지. 죄송합니다. 엄마, 따라와. 왜 이래? 강사님, 이거 맛있으니까. 내놔! 그걸 왜 너가 챙겨? 강사님, 연락할게요. 답장해줘요. 알았죠? 어머님은 남편 손에 붙들려 가면서도 강사를 향해 처절히 외쳤죠. 연락하겠다, 답장 좀 해달라면서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엔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란 건 없이 연락 좀 주고받자는 의미였어요. 이게 뭐야? 지금 저 강사한테 반찬 해다 바치고 있던 거야? 그래? 혼자 사는 총각 반찬 해다 주는 게 뭐가 어때서?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그럼 이 동네에 엄마 친구 산다는 말도 다 뻥이었어? 혜성아, 그냥 못 본 척 해줘라. 나 이거라도 해야 살지. 아니면 답답해 죽겠어.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답장을 안 해주잖아. 답장이요? 수영 다닐 때는 꼬박꼬박 회원님 하면서 하트도 써주고 말도 다정하게 해주더니만 이게 다 네 아버지 때문이다. 너네도 책임이 있어. 수영을 못 다니게 하니까 강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수영만 다녔어도 연락도 잘해주고 김치 같은 거 주면 감사히 잘 먹겠다. 세상 행복해 할 텐데. 아유, 내 팔자야. 엄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치겠네, 진짜. 그러지 말고 네 아빠 설득 좀 해줘라. 수영 좀 나가게 해줘. 나 이러다 애가 다 죽겠다. 어? 못 들었어? 찾아오지 말라잖아. 그만 좀 하라잖아. 곤란하다고. 그거야. 수영을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 그런다니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얼마나 다정하고 사람이. 엄마,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바람이야. 그것도 아들 뻘 되는 남자한테 빠진 거라고. 이게 뭐가 바람이야. 내가 그 남자를 안기를 했냐 몰아기를 했냐. 너도 순 네 아빠랑 똑같지. 이건 순수한 학생과 제자의 마인드지 남자와 여자 뭐 그런 게 아니라고. 남편의 말에 어머님이 따지는 것을 보고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말이 통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님한테 그 수영 강사는 존경하고 동경하는 스승이자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 남자였기에 계속 연락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아버님으로부터 따스한 관심 한번 받아본 적 없으니 그런 관심이 고프기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남편도 처음엔 어머님을 설득해 한 번은 눈 감아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결국 그 사실을 시아버지께 알렸고 아버님께서는 다시금 이혼 서류를 꺼내들었죠. 그렇게 좋으면 그 남자 쫓아다니면서 살지. 왜 나랑 산다는 거야? 나는 그냥 우리 혜성이 생각해서 그런 거지. 내가 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바람이 별거야. 남편 두고 다른 남자 쫓아다니면서 끼니 걱정하는 것도 바람이야. 병이지 병이야. 잔말 말고 이혼 서류 작성해. 내일 제출할 테니까. 못해. 안 한다니까? 시아버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어머님 좀 눈앞에 보이지 않게 데려가라고 성하셨어요. 아버님이 꼭 아셔야 하는 문제긴 했지만 그렇다고 어머님을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강사랑 같은 아파트 단지니 어머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오실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엄청 누르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어머님이신 거예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이거 좀 받아봐라. 뭔데요? 아버님 전화 아니에요? 네 아버지 나갔을 때 나온 건데 아주 귀신같이 알고 전화를 했어. 너가 전화 받아서 나 너네 집에서 밥 먹고 있었다고 해라. 너가 같이 밥 먹자고 했다고, 응? 그러면서 다짜고짜 전화를 받아 제게 넘겨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게 저는 아버님 전화를 받았고 얼떨결에 어머님 뜻대로 거짓말을 해드렸죠. 그러고 나니까 너무 찝찝한 거예요. 안 그래도 아버님은 저 때문에 어머님이 바람났다고 못마땅해 하시는데 결국 어머님 뜻에 동조해드린 꼴이 됐으니까요. 어머니, 설마 또 그 강사님 찾아오신 거예요? 이상하게 없더라. 오늘 휴무 날인데 집에 없어.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이런다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버님도 혜성씨도 싫어하고 그 강사도 그만 좀 오라고 진절머리 내시던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수영을 안 다녀서 그런 거라니까. 원래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 사정이 이러니까 조금만 좀 봐달라고 하려는 건데. 뭘 봐드려요? 대체 이유가 뭔데요? 연락을 안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한동안 그 강사랑 연락하는 재미에 빠져 살다 보니까 없으니 허전하고 마음이 허하고 그래. 잘 잤어요 하고 물으면 웃으면서 잘 잤어요. 회원님은요? 밥 먹었어요 하고 물으면 뭐 먹었어요? 회원님도 맛있게 드세요. 그 한마디 듣는 나게 살았는데. 아유, 나 죽겠다 지영아. 너가 어떻게 나랑 같이 사정 좀 봐달라고 하면.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시려고 그래요? 아버님 이번엔 진짜 이혼하실 것 같은데. 너는 이럴 때 며느리 노릇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제가 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어머니랑 장단 맞춰서 그 강사 쫓아다녀야 돼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분이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면 어머님이 수영을 다니든 안 다니든 연락을 했겠죠. 근데 막말로 돈이 안 되는 사람이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수영 안 다녀서 그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한테 매달리시는 건데요? 너는 같은 여자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하긴 내 아들한테 분에 차고 넘치는 사랑받고 사는 네가 뭘 알겠어. 나같이 평생을 남편한테 치이고 자식한테 치이고 사랑받아 본 적 없는 내 맘을 네가 알겠어? 어머니, 안 할 거면 신경 쓰지 마라. 오늘 일은 입 다물고. 어머님은 도와주지 않겠다는 제게 버럭 화를 내고 그렇게 가버리셨습니다. 그 뒤로 저희 부부 연락도 안 받으시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애가 타고 미치겠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차라리 이혼하시라지 뭐. 그래야 정신 차리지. 엄마 평생 저러실 거야. 어머님 혼자 되시면 더 신나게 쫓아다니시겠지. 그러라고 해. 엄마 인생인데 애도 아니고 잘못된 걸 저렇게 모르는데 어떡해. 평생 외롭게 사셔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엄마 마음은 알겠어. 알겠는데 배고프다고 남의 가게 들어가 물건 훔치는 건 아니잖아. 아빠가 표현이 없고 무뚝뚝해서 그렇지. 그래도 엄마 대접해줄 거 다 해줬어. 엄마한테 경제권 넘겨 집 명의도 해줘. 좋은 직장 다니는 아빠 덕에 엄마 평생 일 한 번 안 하고 편하게 살았다고. 그건 뭐 사랑 아니야? 남편도 두 분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손을 떼버렸으니 저도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아버지께 연락받고 진짜 큰일이 났구나 했죠. 시아버지께서 두 가지 소식을 전해오셨는데 하나는 이혼으로 충분히 예상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무려 어머님께서 스토킹으로 고소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스토킹? 설마 그 강사가 고소한 거야? 고소장 읽어보니까 찾아온 횟수, 연락한 횟수가 말도 못하게 많더래. 아빠도 내내 지켜보고 있다가 그 길로 엄마한테 이혼 소장 보낸 거고. 어떡해. 아빠, 엄마한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다고 변호사까지 샀어. 우리 아빠 알잖아. 변호사한테 쓰는 돈 아까워서라도 이혼을 하더라도 합의 이혼하고 싶었을 텐데 기어이 변호사까지 사서 하는 거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지. 시어머니께서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은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더라고요. 근데 그제야 발등에 불 떨어진 어머님께서 찾아와 저희 부부에게 사정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너네가 그 강사님 좀 만나다오. 응? 똑같이 젊은 사람이니 말이 통할 거 아니야. 괴롭히려던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연락 좀 해달라 그런 건데 그 연락 한번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거절하고 고소를 해. 아, 진짜 그만 좀 하라고. 그게 괴롭힘이야, 엄마. 내가 원하지도 않은 사람이 자꾸 연락해달라고 하는 게 괴롭히는 거라고. 뭘 어쩌라고. 이 와중에도 자식 시켜 강사한테 가서 우리 엄마 연락 좀 해달라. 뭐 그렇게 빌기라도 해달라는 거야? 정신 차려, 엄마. 지금 엄마가 가서 빌어야 될 사람은 아빠라고. 이혼해서 뭐 어떻게 살 건데.
평생을 일 한 번 안 해보고 산 사람이 아빠랑 이혼해 나눈 돈으로 집이나 구해 살면 그만일 텐데 생활비는 무슨 수로 할 건데, 어? 그거야 너네가 좀 도와주면. 내가 왜? 다른 이유도 아니고 수영 강사 스토킹하다 이혼당한 엄마한테 왜 생활비를 대줘? 나는 엄마가 아빠 이혼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알아서 해. 혹시라도 내가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하고 이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너는 말을 뭐 그렇게 해? 아니다. 엄마 뭐 따로 집도 필요 없겠네. 아빠랑 이혼하면 감옥 갈 건데 집이 필요 있겠어? 뭐 감옥? 내가 왜? 그럼 차고 넘치는 증거로 스토킹으로 고소장이 들어온 마당에 무사할 줄 알았어? 어머, 그게 무슨 감옥까지 갈 일이야? 연락 좀 해달라고 하고 내가 자기 좋아하는 김치 좀 가져다 준 게 뭐가 문제라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엄마 인생 엄마가 알아서 해. 나 옥바라지도 못하니까 감옥 간다고 연락도 하지 말고 그만 나가 내 집에서. 어머님은 남편 말에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수준으로야 감옥에 가진 않겠지만 남편이 정신 차리라고 좀 세게 말하긴 했어요. 그게 먹혔는지 그제야 어머님 표정이 제법 심각해졌는데 남편은 다짜고짜 어머니를 집 밖으로 몰아냈죠. 그 뒤로 어머님은 시아버지께 가서 또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면서 비셨나 보더라고요. 바로 남편한테 전화와서 어머님 좀 데려가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딱 잘라 거절하고 끊어버렸죠. 결국 소송이 두려웠던 어머님께서는 합의 이혼을 했고 수영 강사한테 찾아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사정한 끝에 소취하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취미 생활에 재미 한번 잘못 들렸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고 수군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남편도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사가. 갑자기 웬 이사? 소문 다 났어. 우리 엄마가 뒷동사는 수영 강사한테 찝쩍거리다가 고소장 받고 이혼한 거 다 소문 났다고. 어떻게 자식 앞길에 이렇게 똥치를 해? 이 동네에서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우고 사냐고. 목격자들이 그랬는지 수영 강사가 퍼뜨린 건지 아니면 입이 가벼운 경비 아저씨가 퍼뜨린 건지는 몰라요. 문제는 이미 아들 버린 수영 강사에게 추태 부리다 이혼당한 여자의 아들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아버님도 그렇지만 남편도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 그런 손가락질 받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사까지 했어요. 거기다 시아버지께서도 저희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이사하셔서 찾아뵙는데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시는 거예요. 그래, 시부모 이혼시켜 줬냐? 네? 그게 무슨... 이게 다 너 때문 아니야. 가만히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 부추겨 취미니 뭐니 그딴 거 하라니까 그 여편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아빠, 그게 어떻게 지영이 탓이야. 지영이가 수영하면서 몸도 마음도 관리하셔라 했지 수영 강사 쫓아다니며 돈 쓰라고 했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다. 그 소리만 안 했어도 내가 이 나이에 이혼에 들어앉아 있겠냐? 아버님, 그렇게 따지면 제 탓이 아니라 아버님 탓이죠. 뭐야? 어머님이 집안에서 마음 둘 곳이 없으니 수영 강사한테 그렇게 매달린 거 아니에요? 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제 탓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마음이 상해요. 듣기 싫다. 이러나 저러나 그놈의 수영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안 오면 뭐 우리가 아쉬워라도 할 줄 알아? 엄마고 아빠고 어떻게 자식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저 본인만 피해자야. 됐어. 앞으로 볼 일 없을 거니까 연락하지 마. 그렇게 아버님과도 대판 싸우고 나와 연락을 안 하고 산 게 벌써 2달 전의 일이에요. 어머님은 수시로 연락하셔서 아버님 좀 다시 설득해달라고 성하시고요. 남편이 제 핸드폰에서
어머님 번호를 차단해둬서 저한테 연락은 못하시지만 남편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꼬박꼬박 전화는 받고 화를 내더라고요. 설득은 무슨 설득? 엄마는 양심도 없어? 바람난 엄마 사정 좀 봐줘라 사정해달라는 거야? 그게 바람이 아니고 뭐야? 됐고 그만 좀 전화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전화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지영이는 왜 들먹여? 엄마도 아빠도 이제 하다하다 지영이 탓까지 하는 거야? 수영하랬지. 수영 강사 쫓아다니랬냐고. 장인 장모님 면목이 없어 아주 창피해 죽겠다고. 집은 알아서 뭐하게? 엄마 창피해 도망치듯 이사 온 건데 엄마한테 알려줄 것 같아? 엄마는 아직도 멀었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아버님께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이게 나 때문인가 괜히 나섰나 싶었는데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취미생활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 히스테리 전부 제 몫이라 결국 제가 이혼하게 됐을 거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한쪽은 파탄나게 되어 있는 집구석이라면서 저 대신 욕을 해주었죠. 저도 죄책감 같은 건 갖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 말 맞다나 제가 운동하라고 했지 강사 꽁문에 쫓아다니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하나하나 원인 따지다 보면 결국 어머니께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아버님 탓도 있고요. 남편도 연락할 필요 없다고 하니 시댁 없는 사람처럼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야 아쉬울 거 하나 없으니까요.